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현대해상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 영상 준비했고요. 사업보고서 내용이 많진 않은데 간략하게 보고 자소서 작성법까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해상 반기 사업보고서 찾아왔고요. 사업의 내용 부분부터 볼 건데 여기 이제 금융업과 비금융업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모든 회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국내 손해보험업 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산업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손해보험업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명보험과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소서 지원 동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면 항상 면접관들께서 단골 질문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수의 경제 주체가 결합해서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회경제 제도를 업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 보험업의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하지만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명보험과는 다르게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이나 신체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년대 화재보험 시작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경제발전과 함께 보험 수요 증대에 힘입어서 빠른 성장을 이뤄왔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 부분에도 힌트가 좀 숨어 있는데요. 경제발전과 화재보험의 성장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좀 개별적으로 고민해 본다면 나중에 면접 준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회가 성숙할수록 리스크 보장에 대한 인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같은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이제 각종 리스크에 우리가 노출될수록 이런 화재보험에 대한 수요 그리고 발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손해보험 업계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되면 일반 손해보험 그리고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 손해보험 증가율이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문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 손해보험에 있어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손해보험이라는 게 뭔지는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요 밑에 보면 손해보험에 대한 그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경기에는 민감하지 않다는 내용 나오고요.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크지 않지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보험 영업이익의 손익을 영향을 주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50일이 넘는 장기간의 폭우로 인해서 많은 지역이 침몰되고 이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 금액이 늘어나면서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금융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금융당국의 보험업과 관련된 규제를 우리가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RBC 비율 규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떤 규제들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쌓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아래 보시면 시장에 대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보험이 바로 장기보험 시장이고요. 전년도 대비 5% 조금 안되게 증가를 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하지만 성장성의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방식의 영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는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렇게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기사 하나 좀 공유 드리면서 한 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대는 안됩니다. 실손보험 가입 막는 보험사들 왜라는 제목의 기사이고요.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경영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상의 침해나 신체의 손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실손보험의 경우 팔면 팔수록 손해가 누적되는 이런 만성 적자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손해보험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험사들의 손실의 금액을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그 손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익 구조 자체는 완전 만성 적자인 상태로 팔면 팔수록 적자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의 허들을 굉장히 높임으로써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손해율 자체가 1분기 116.5% 이상 뛰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에 기사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잉 진료 때문이다. 상품 설계 잘못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험사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이 상품 설계가 잘못됐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실손보험을 설계할 때부터 리스크율에 대한 판단 자체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 산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난 다음부터 예상했던 사고율보다 매우 높은 사고율, 예상보다 높은 보험금 수급이 계속해서 일어남으로써 보험사들은 자기네가 설계한 상품의 문제점을 그제서야 발견을 했을 거고, 하지만 이미 가입할 때 애초에 가입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계약을 기반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계약 수정을 통한 소급 적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계속 누적되는 손해가 누적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보험금을 받고 설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보장 범위를 축소한다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관련 직군 지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손해보험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손해보험 이외에 실손보험 이외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판매를 공략할 만한 상품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타겟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미래 시대에 어떤 보험이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보험 상품들을 설계하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여러분들이 해당 산업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정리하고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업은 옴수 접수. 자, 자소서로 넘어왔습니다. 총 5개 항목이고요. 각 항목별로 700자씩 작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성장 과정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이나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준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뭐 두 가지를 따로 써도 되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은 사건이나 사람을 기준으로 계기로 갖게 된 혹은 변화하게 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고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과정으로 보여주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성장 과정은 쉽게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변화했다. 자, 그 이후로 나는 어떤 관점으로 삶을 살아왔다. 대표적인 경험 뭐가 있다. 그 경험에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바뀐 그런 가치관을 추구해왔다. 지금은 어떤 상태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항목.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2가지 소개하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만의 어떤 캐릭터일 수도 있고요. 개성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뭘 얘기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세일즈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2가지 키워드 소개한 다음에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 그걸 왜 얘기했어?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런 나의 장점, 이런 나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나는 자랑스럽기 때문이야. 혹은 이런 점에서 나는 이런 장점이 나한테 굉장히 좋기 때문이야. 아니면 어딘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일즈 관점에 접근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당연히 관련된 경험을 가볍게 좀 제시를 해준다면 좋겠습니다. 자, 2가지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뭐 각각의 350자씩이라고 한다면 뭐 키워드와 이유를 뭐 100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경험을 나머지 부분에 채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직무에 지원하기엔 동기와 준비 과정 얘기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2가지 접근을 얘기하죠. 자, 관련 경험이 있으면 제시해도 좋은데 근데 관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했다. 자, 전혀 설득력 없고요. 자, 그 관련 경험 속에서 느낀 점이 무엇이고 거기서 왜 관심이 생겼다라는 구체성 있는 이유 필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대상 직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충분히 지원 동기 써볼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 필요 없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직무의 역할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써주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현대해상이 단단한 회사가 되는 데 있어서 경영 지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자, 손해보험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작금의 위기,
예를 들면 실손보험에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만성적자 구조를 확실하게 뒤집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품의 설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거고, 뭐 자산운용, 언더라이팅, 각각의 직군별로 여러분들이 각 직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직무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충분히 직무 지원 동기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 과정을 쓰는 건데요.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차피 보험사에 꼭 취업하려고 준비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계리사나 뭐 언더라이팅 같은 직군을 아예 대놓고 준비하신 분들은 그 준비 과정을 쓰시면 됩니다. 자, 직접적 관련성 있는 경험 쌓으신 분들 오케이. 제시 줄줄이 하면 되겠죠. 뭐 제시 줄줄이 하면서도 좀 논리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거까지 설명드리기엔 시간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관련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데, 자, 이런 경험이 뭐 영업이든 땡땡 업무 수행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런 것들조차도 준비 과정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항목, 본인의 가장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수행한 일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경험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몰입해서 무언가를 수행하고 이뤄낸 경험이면 됩니다. 경험을 쓰면 된다. 어차피 쓰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포인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왜 나는 열정이 있었는지, 자, 내가 가진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중간중간 드러났으면 좋겠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과정을 그냥 굉장히 나열식으로 뭐 했다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열정과 어떤 책임감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4번 항목 작성을 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항목입니다. 성격이 다른 조직 구성원들과 소통,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한 경험을 기술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성격이 다른 조직 구성원입니다. 뒤에 부분들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랑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자, 그 사람과 어떻게 협업을 이뤄냈느냐예요. 자, 그러면은 그 자체 방식이 중요한 거죠. 방식과 과정이 핵심이지 뭐 소통과 협력이라는 단어를 막 어거지로 써가면서 막 이상하게 글을 끌어갈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단체 생활 중에서 나랑 부딪혔던 사람이 있는 경험 생각하면 되겠죠. 자,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하고요. 자,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뭐 이게 전략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런 전략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겼는지, 자, 그래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느꼈던 점까지 제시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느낀 점은 나중에 소제목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현대해상 자소서 작성법 분석까지 전부 다 좀 같이 해봤고요.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수였습니다.